EBS 공감시대 옛사람과 통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 조소왕 선생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조소왕 선생이 이제 해방 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한마디로 제2의 김구 이런 평가도 받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광복을 맞았지만 네. 그 나라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른바 열강의 냉전 체제 속에서 분단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가 아마 가장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 역시 이제 귀국을 했는데 본인의 또는 그 우리 민족이 바라는 뜻과는 다르게 분단의 위기에 빠지니까 부랴부랴 남쪽, 북쪽을 넘나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눈에 띄는 그 활동이 바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이제 반탁에 참여했던 세력도 저는 크게 두 세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단 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독립운동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거기에 김구나 조소왕 선생 같은 분이 포함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반탁에서 살짝 넘어가서 친일의 어떤 이력을 세탁하려고 했던 존재들. 네네. 그래서 똑같은 반탁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노력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상심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네. 표하게 되고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정부, 그러니까 이른바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1948년 8월 15일 수립했던 그 정부에는 참여하지를 않으시죠.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김구 선생은 암살되고 그렇죠. 입지가 더 좁아졌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운동 특히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첫 번째 총선거에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네. 이미 이제 48년에 남쪽 북쪽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니까 예. 약간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참여하자. 어허. 일단은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우리의 뜻을 표현하려면은 참여를 해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조소왕 선생님도 1950년 5월 달에 있는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1948년 5월에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루어졌는데 네. 2년 뒤에. 임기가 그때는 2년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2년 뒤인 1950년 5월에 제2대 네. 총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김구 선생님 그 전인 49년 6월 달에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죠. 안중에 총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도 대거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놀라운 이제 결과를 그 누리게 되는데요. 예. 성북구에서 당시 그 조병옥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거물인데. 네. 근데 무려 34,000표 대 13,400표. 예. 이 34,000표라는 거는 단일 선거구 당시 최다 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구 선생님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조소왕 선생님에 대한 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록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들이 꿈꿨던 나라를 만들어 가나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 달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소왕 선생님의 흔적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쟁 중에 어떻게 됩니까? 납북이 되는 거죠. 아하. 네.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활동, 그 어떤 업적에 비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제 여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맞습니다. 전쟁은 터지고 또 납북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소왕 선생의 이름이 우리 일반인들 속에서는 점점 잊혀져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납북 월북에 대해서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또 한동안은 납북이 됐든 월북이 됐든 북한으로 갔다는 것만으로도 언급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그 중간에 어떤 좀 중요한 역사적 맥락들이 좀 끊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좀 활동을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도 거의 활동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6.25 전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네. 취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중립화 통일운동. 그러니까 남북이 사회주의 또는 뭐 민주주의 이런 거 민족주의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뭉치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북한에서 먹힐 리가
없는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잠시 조성황 선생이 삼균주의를 이어갈 청년들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고 또 네. 본인이 사회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꾸렸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후계자도 보지 못하고 결국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은 숙청을 통해서 58년에 돌아가게 되면서 예. 본인이 이제 그 삼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독립과 통일의 재단에 나를 바쳤다고 얘기해달라는 유언을 네.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 조성황 선생에 대해서 1989년에 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1989년에 와서야. 그렇죠. 보통 이제 62년에 어떤 그 유공자를 서운하게 되는데 네. 한 20년 훨씬 지나서 그제서야 네. 임시헌장 1조의 의미를 담았던 분에게 이제 서운을 한 거죠. 그렇군요.